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써도 되잖아. 아이고. 콤마가 있잖아. 얘를 통해서 이제 단서를 얻어야 되나? 여기다 쓴다는 거. 혹시 여기에서 얘를 잘 몰랐어요? 디포지션?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을 혹시 잘 몰랐었어요? 아니면 알고 있었어요? 아, 정확히 알고 있고. 근데 사실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묶여 있으면. 아, 근데 이제 쓸 단어가 없는 거지. 변형도 잘했는데. 아. 라고 쓰기에는 너무 심플하죠. 내가 이만큼 밑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그냥 주어 동사로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접속사가 없잖아. 자, 그다음에 승호. 얘는 가정법으로 표현을 했구나. 이건 가정법으로 하면요 맥락이 아예 달라져요. 가정법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의미적으로 해줄게요. 의미적으로 if가 조건절일 때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게 조건절이잖아. 이 가정법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만약 이런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만약 뭐 하면 뭐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사실 이거에 의미는 뭘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내포되는 거예요.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다. 근데 실제로 내가 새가 아니니까 안 날아다니겠잖아. 그러니까 이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모든 환경재화를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소모를 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자원고갈을 이제 미래세대가 경험할 것이다. 근데 이걸 가정법으로 하면은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실제로 환경재화를 소모 안 하고 있잖아.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소모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쓰면 의미가 이상해지네. 이해되지? 가정법만 아니었다면은 얘를 인너비터블 리서스 디포지션으로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썼는데 우리 미쳤다 스포에 대해서 하는 거 잘했고. 잘했네 우리. 준혁이는 다 했니? 같이 못 받았지? 같이 내가 일단 검사하는 거 해볼게. 오, 그냥 뭐 퍼펙트네. 엄청 잘했는데 이거. 어떤 단어가 좀 어려웠어? 뭘 잘 몰랐어? 뮤추얼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런 거 디바인? 이건 도출하다. 뭔가를 도출해내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좀 뒤죽박죽이긴 하네. 오케이, 알았어. 자, 잘 봤습니다. 해설을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1, 2번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요약형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2번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1번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이 뭐였습니까? 환경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약을 하는 건데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요약을 할 때는요. 요약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주제 플러스 부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약문이라는 것 자체가. 됐어?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거는 주제를 압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약이라는 거는요. 핵심 주제가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핵심 부연이 합쳐져 있는 구조. 이게 요약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구성할 때는요. 처음에 일단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은 환경경제학에 대해 얘기가 나와야겠죠. 환경경제학이라는 어떤 전문 용어가 나왔잖아. 전문 용어가 등장할 때는요. 전문 용어에 정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알겠죠? 그래서 환경경제학에 대한 정의가 나와줘야 돼요. 됐어요? 정의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환경경제학이 중요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럼 환경경제학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이유를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의 쪽보다는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부연으로서 이유를 설명하는 패턴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경제학이 중요하다. 왜? 왜 중요한데? 그 내용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환경경제학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전통 경제학대로만 따르고 이제 계속해서 경제학이 굴러간다면은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이 없어진다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학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 부분에서 지금 because가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콤마가 껴있다라는 것 자체는 because 절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if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절이 이만큼이고 because 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는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자면은 그럼 if 절로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미래 세대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쓰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뭐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전통 경제학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자원을 좀 많이 써버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분배를 하지 않은 채로 즉 미래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환경자원을 다 써버린다면 미래 세대는 결국에는 다 자원이 고갈된 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소모한다면요. 모든 우리의 환경 재화를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써버린다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자원 고갈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inevitably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inevitable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inevitably 뒤에 나와 있는 resource depletion을 수식하는 이런 식으로도 쓴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원 고갈을 경험한다나, 그러니까 필연적인 자원 고갈이잖아요. 이 말이나 자원 고갈을 필연적으로 경험한다나 뭐 크게 문맥상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는 2번이죠. 2번. 자, 2번 내용은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철학적 담론에 대한 거였어요. 자, 그럼 역시나 또 똑같습니다. 이 글의 주요 소재는 철학적 담론이에요. 그럼 철학적 담론이라는 게 뭐냐라는 역시나 정의가 나와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얘랑 패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패턴으로 가야겠죠. 더군다나 얘는 정의를 말한다는 게 좀 더 명확한 게요. 여기 힌트 단어를 보면은 refer to가 나와 있어요. 그럼 refer to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는 정의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refer to는요 사실상 mean이랑 똑같거든요. mean, 의미하다, 뜻하다, 정의를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philosophical discussion은요. 철학적 토론은 뭐뭐하다. 일단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겠죠. 자, 철학적 토론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어떤 하나의 답을 도출해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철학적으로 토론한다는 것보다 올바른 정답을 찾아내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올바른 어떤 해답. 여기서 올바른 답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준이죠, 기준.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준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뭘 통해서다? argument를 통해서다. 논쟁을 통해서, 언쟁을 통해서다. 그 언쟁에 대한 예시가 뭡니까? 비판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서치에서 앞에는 argument가 나와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을 부분이 아마 이 뒷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콤마 뒤에 그냥 주어 동사를 써버린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philosophical discussion 주어 나왔고 여기에 누가 오더라도 refer to가 나온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 여기에는 콤마만 찍혀 있습니다. 어떠한 접속사나 관계사도 없이 그냥 갑자기 주어 동사를 써버린다면 결국 글의 패턴 자체가 이런 패턴이 돼버리는데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 간에 어떤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이에 접속사가 됐든 의문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뭔가를 하나 써줘야겠죠. 그게 아니면 차라리 분사 부분으로 쓰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로리치를 쓴 거예요.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philosophical discussion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적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철학적 토론을 통해 자 앞부분에서는 이제 정의를 말했습니다. 철학적 담론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언쟁을 통해서 올바른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됐죠? 이게 바로 철학적 담론의 정의였습니다. 자, 근데 이걸 통해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필로소퍼들이 뭐 하려고 한다? 이제 언쟁을 벌이지만 어쨌든 정답을 찾아가려고 그 언쟁을 벌이는 거잖아. 진짜 맞짱 뜨려고 이 언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정확한 답을 derive, 도출해 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철학적 토론을 통해서. 근데 어떤 데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호간의 불일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채로 시작을 했잖아요.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반박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상호간의 불일치가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아니야 끝까지 내 말이 맞아 여기서는 아니야 끝까지 내 말이 맞아 이게 아니잖아. 철학적 토론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올바른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올바른 정답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사실상 앞에서 말한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앞부분은 좀 더 거시적으로 철학적 담론에 대한 정의를 말한 거였고 이 철학적 담론을 통해서 철학자들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좀 부연적인 내용이 좀 더 풀어서 쓴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할 때의 기본은 뭐냐면요. 주제를 쓰고 부연을 쓴다라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무조건 이 형태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 가장 기본형은 일단 요거거든.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계속 요 패턴으로만 요약형을 아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턴을 먼저 좀 익혀보자고. 알겠죠? 자, 그럼 데일리는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그 진도를 또 나가야겠죠.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6번까지였나? 숙제가 맞나요? 6번까지였었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자습서를 펴서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나 이런 거는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 글의 구성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볼게요. 3번부터 봅니다. 자, 봅시다. 자,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해온 답과 제가 써놓은 답 이거를 좀 한번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패턴은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동일한 패턴입니다. 주제, 설명, 결론으로 나오는 패턴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는 게 많다. 왜 그러냐면 보통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자체가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보면은 There's a growing body of research. 점점 늘어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That shows 보여준대. 뭘 보여주냐? 배열을요.
Too much information can hinder behavior chang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표적인 단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백자리아를 보여주는 점점 늘어나는 연구들이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연구가 늘어나고 나발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백자리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요. 행동 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대.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글의 소재는 벌써 나왔습니다. 과도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 많은 정보는요. 이 과도한 정보 제공은 어떤 문제가 된다? 행동 변화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 말이 좀 중요하거든요. 행동 변화를 방해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만 봤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행동 변화라는 거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일까 나쁜 쪽으로의 변화일까? 사실 그건 알 수 없거든요. 이 문장만 보고는. 근데 우리가 뉘앙스로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행동 변화라는 거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hinder, 방해한다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과도한 정보 제공은 안 좋은 거다라고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함부로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뒷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안 좋은 행동으로 변화하려는 걸 막아준다 하면은 좋은 내용이 되는 거잖아. 안 좋은 행동으로 변화하는 걸 막아준다는 거는 그러면 too much information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급하게 판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방해한다는 거는 명확하게 마이너스 속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 변화라는 게 좋은 쪽의 변화인지 안 좋은 쪽의 변화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글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과도한 정보 제공은 뭐다? 행동 변화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행동 변화 방해 라고 첫 문장에 나왔고 여기서 말하는 행동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with apps, 자, 앱과 함께요. monitoring sleep, heart rate, calories, exercise steps, stairs, and breathing 이렇게 나왔는데 자, 수면, 심장 박동수, 칼로리, 운동, 걸음수, 계단수, 호흡 이런 거를 감시하는 앱이랍니다. 이걸 감시하는 앱이에요. 자, 이런 것이 not to mention. not to mention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뭐는 말할 것도 없이 spending an internet use and other behaviors. 자,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 다른 행동 그 인터넷 사용, 뭐 다른 것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spending은 그러면 소비라고 해서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소비하거나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행동들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제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측정해주는 추적 감시해주는 앱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In an age of personal quantification. 개인적 수량화의 시대에서 살고 있답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제 앞에서는 정보의 과잉 제공은 행동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행동 변화가 뭘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현대 사람들에 대한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좀 거시적인 설명을 했어요. 결국 쉽게 말하면 현재는 인간에 대한 정보들이 정량화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거. 스마트워치 같은 거. 그렇죠? 제가 스마트워치 처음 샀을 때, 처음 내가 산 건 아니고 내 돈 내 산은 아니고 그 와이프가 작년인가 그 생일 선물로 준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필요 있나? 네. 근데 이걸 이제 사왔어 와이프가. 근데 이제 샀는데 또 안 해볼 수 없잖아. 그냥 이걸 시계로 쓰기 좀 아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 운동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거 받고 혹시 운동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동 모드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눌렀어. 얘가 막 계속 말을 해요. 뭐 속도를 더 내세요. 속도를 올리세요. 막 이래 얘가. 그럼 얘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막 뛰어. 뭐 심장 박동수가 너무 높아졌대. 좀 천천히 뛰래. 또 천천히 뛰었더니 속도를 올리래. 아니 씨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아니 빨리 달리면은 심장 박동수 좀 한다고 그러고 천천히 달리면 빨리 달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야. 아무튼 얘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렇게
안 쉬고 제가 1시간 정도 뛰었어요. 안 쉬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막 다리 아작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런 거 없이 달리기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컨디션 알아서 내가 조절하면서 달렸다 쉬었다 하면 되는데 얘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왠지 얘가 시킨 대로 안 하면은 운동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그냥 괜히 드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완전 저는 수동적인 운동을 한 거죠. 이 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요 비슷해요. 수면이니 심장박동수니 뭐니 여러 가지를 측정해주는 그런 앱과 함께 우리는 정량화된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정량화된 시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보의 정량화라는 특징을 일단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전부 다 정량화된다라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만큼 운동해서 몇 칼로리를 뺐고 심장박동수가 평균 어땠고 다 수량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스마트워치 없으면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세부적 정보들을 전부 다 정량화한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답니다. We can instantly know. 우리는 즉시 알 수 있는데요. How much of everything we are doing, have done, and should do.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왔는지, 그리고 해야 할지를 우리가 즉시 알 수 있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보의 정량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즉시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요. 정보의 정량화로 인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내 심장박동수가 어떤지, 뭐 호흡이 어떤지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즉시 정보를 알 수 있다. 즉 즉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보의 정량화가 분명히 좋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while이 나와 있거든. 여기를 좀 잠깐 보자면 얘들아 우리가 그래 논리 구조상 while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while A, B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 하는 반면에 B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는 아니고 B가 맞다. 이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러는 반면에 실제로는 이러하다. 얘를 하지 않고 얘를 한다. 좀 이런 느낌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while절이 지금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것이 가지기에 훌륭한 정보이지만 too much data, 너무나 많은 정보는요 can actually lessen the pleasure. 여기 나왔네요. 너무나 많은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lessen the pleasure 할 수 있대요.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앞 내용까지는 좋은 내용이었는데 여기부터는 역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는 즉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투머치 데이터가 어떻다? 즐거움을 감소시킨대요. 즐거움 감소. 이건 단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4번 문장을 기점으로 앞문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역적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대조라고 썼는데 대조는 아니고 역적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얻는 즐거움이 우리가 뭐로부터 얻는 겁니까? From even health activities. 심지어 건강한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xercise, sleep, diet, and savings. 운동, 수면, 식단, 저축과 같은 건강에 좋은 활동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얻는 즐거움이 있겠죠. 이 즐거움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랍니다. 자, 활동을 통한 즐거움이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그 단점이 왜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즐거움이 감소되는데 왜 즐거움이 감소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as data accumulate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그리고 as we have to make an effort 우리가 노력해야 함에 따라 to measure 측정하고 추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요. 그것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고 추적하고 생각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함에 따라
그 활동 자체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야. 라이프스타일에서 워크로 옮겨간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즐거움이 감소하냐면은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이걸 이제 조금 생각을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본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즐거움이라는 게 어디에서 올까?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뭔가 새로움이라던가 신선함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즐거움을 얻거나 아니면은 예상 밖에 있는 것 규칙적이지 않은 것 이런 거에서 좀 즐거움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규칙적이지 않은 것에서 즐거움이 온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ork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규칙성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걸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뭔가 정해져 있는 규칙성대로 흘러가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줬어. 예를 들어 너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만 게임해? 이랬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게임하면 별로 재미없어. 언제 게임이나 재밌어? 몰컴 할 때. 몰컴 할 때가 진짜 재밌거든. 12시 지났어. 한 새벽 1시 됐어. 방은 짱다. 열고 딱 나갔는데 엄마 아빠 자는 거 같아. 가기다. 문 닫고 그때 몰컴 하는 거야. 이건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가 원래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뭔가 규칙에서 벗어났을 때 뭔가 정해져 있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얻는 게 일반적으로 즐거움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가 점점 쌓여요. 여기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에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추적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산지 한 2달 동안은요 맨날 이거를 차고 잤었어요. 그러면 막 수면 정도 이런 게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막 내 수면 질에 대한 점수가 나오거든요. 맨날 50 몇 점이야. 점수 보면 수면 질이 꽝이래. 그래서 막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데이터가 점점 쌓이잖아. 몇 월 며칠 날은 잠을 잘 잤고 몇 월 며칠 날은 잠을 잘 못 잤고 이런 데이터가 쌓여. 그럼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어느 순간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이날 왜 잠을 못 잤지? 내가 이때 그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걸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이거 보면서 보는데 이날 잠을 잘 못 잤네. 이걸 생각하느라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도록 좀 잠을 잘 자도록 해야겠다. 신경 써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 추적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노력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이렇게 잘해야겠다 뭐한다 이런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활동 자체가 처음에는 신기했거든. 우와 막 이런 것도 알려주네. 신기했거든. 근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해버립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해버렸어요. 됐죠? 그럼 결국에는 즐거움이 감소되는 거는 뭐냐면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져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규칙성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규칙성이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을 가지게 돼. 이라고 하면 될까요? 어떤 이 값을 이 측정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감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고요. 자, as a consequence 그 결과 our motivation.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즐거움이 감소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연 설명했고요. 그러면 즐거움이 감소돼서 어떻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자, 그 결과 어떠냐? 우리의 동기부여가 to engage in these health activities. 이러한 건강에 좋은 활동에 참여하려 하는 우리의 동기가 어떻게 된다? drops.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없었을 때 제가 왜 운동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 제가 열심히 운동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자꾸 시키잖아.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자주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운동 감지 해갖고 막 뭐 운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떠요. 지금 떠 있나? 지금 안 떠 있네요. 지 맘대로야. 모르겠어.
그래서 뭐 아무튼 얘가 시킨 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동기가 떨어집니다.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안 돼요. 그래서 even if the data could help, 비록 그 정보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요. us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도록 what we should do,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정량화된 정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oo much data,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빈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요 결론이자 사실상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데이터는 하고 빈칸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단점이 나와요. 됐죠? 그럼 앞에서 말했던 이점에 대한 이야기,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했으니까 당연히 이 마지막 문장이 요약하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문장은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주어가 too much data잖아.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블라블라 한다. 어떻게 한다? 즐거움을 감소시킨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They affect our desire to do anything about it 이라고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3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 뭐든지 간에 하려 하는 우리의 욕구를 defeat, 패배시킨다, 감소시킨다 라는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랑 똑같습니까? 아까 말했던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얘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문은 다 읽어봤는데 질문 뭐 어렵지 않죠? 한번 정리해보자면 질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에서 미클의 소재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여기 앞에다 써드렸죠? 과도한 정보 제공입니다. 이게 소재죠. 2, 3번 문장과 4, 5, 6번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 3번 문장은 뭐였습니까? 장점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4, 5, 6번 문장은 단점 얘기했죠. 그렇죠? 의무감을 가지게 한다. 당연히 역적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역적. 자, 7번 문장은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방금 전에 봤죠? 결론이자 동시에 요약이죠. 그래서 요약, 결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주제 설명 결론인데 이것도 사실 되게 쉽죠? 첫 문장 주제로 1번 설명 1, 설명 2는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설명 1은 장점, 설명 2는 단점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장점에 해당하는 거는 2, 3번, 단점에 해당하는 거는 4, 5, 6번이죠.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결론 7번이고요. 자,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어요? 이 빈칸에 대한 정답 근거를 뭐로 잡으셨습니까? 어떻게 쓰셨어요? 승우는 뭐라고 썼어 혹시? 아, 인과로. 왜 혹시 인과라고 생각했어? 어. 어. 인과는 아닌데 인과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인과니까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령이 혹시 뭐라고 썼어? 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예요. 지금 여기다 쓰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 빈칸에 대한 정답을 알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 빈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었던 단서가 무엇입니까? 단서를 보자면 단서가 사실 되게 여러 군데에 돼 있거든요. 일단 첫 문장부터 단서가 나왔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는 행동 변화를 방해할 수 있다. 여기 단서 나왔죠. 여기 단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단서가 나온 게 일단은 여기 while 이하부터 이제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too much data가 즐거움을 줄인다. 사실 얘도 단서죠. 그렇죠? 이 부분도 빈칸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빈칸에 대한 단서가 되는 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라이프스타일에서 워크로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단서가 되는 게 이 부분이겠죠. 우리의 동기가 떨어진다. 라는 거. 이런 것도 다 단서도 단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단서들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통점. 이 단서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런 과잉 정보 제공은 안 좋다 이거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죠?
지금 단서로서 체크한 거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과잉 정보 제공은 안 좋다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럼 안 좋다라는 거는요, 사실상 어느 쪽에 가깝냐면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비판 문제 제기로 썼어요. 저는 정답에 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는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점이나 이런 관계라고 보기에는요, 역점을 보고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안 건 아니거든요. 역점을 보고 알았다기보다는요, 앞에서 지금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게 된 거잖아요. 동기가 떨어진다. 무슨 여기서 생활이 일이 된다. 투머치 데이터는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행동 변화를 방해한다. 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 너무나 많은 정보는 안 좋아 계속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게 된 건데, 만약에 예시로서 빈칸을 알았다고 하기에는 사실 주제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시로서 알았다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요. 반복이라고 하기에는 7번 문장이 반복되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정리하는 문장이거든요. 요약 결론을 내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in addition과 어울리는 문장이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n addition. 그러니까 게다가 시리즈 있잖아요. 게다가 뭐뭐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반복이라고 볼 수 있대요. 아니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반복의 느낌이라면, 비판이나 문제 제기라고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예시로 볼 수가 없고요. 주제문에도 단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반복이라고 하기에는 아예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요약문이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럼 뭐가 가장 적합할까? 어조 자체가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이렇게 하면 문제야 라는 비판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 문제 제기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이 쓴 것 중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거는요, 반복 정도는 좀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반복 정도. 이 정도까지는 저는 오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 또는 비판 및 문제 제기.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정답에 눌리는 거로 잘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중심 내용 요약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 활동과 생활 습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행동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너무나 많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과잉이라고 써도 되겠죠. 과잉 정보, 너무나 많은 정보, 지나치게 많은 정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보로 인해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또는 욕구를 오히려 감소시킨다, 떨어뜨린다, 저해한다, 방해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깐 쉬었다 하고요. 오늘 목표는요 6번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번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대신에 속도를 좀 올려도 괜찮죠? 그렇지.